당신은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며 앉아 있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어 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을 겁니다. 어쩌면 벌써 몇 시간째 그런 자세로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의 뇌는 조금씩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느려지고 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뇌과학이 뇌 스캔 장비를 통해 실제로 측정하고 관찰하고 촬영해낸 사실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운동을 예전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이 왜 서서 일했는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의실 안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파토, 페리파테틱라는 학파를 세웠는데 이는 걷는 사람들의 학교라는 뜻입니다. 강의는 스승과 제자가 유명한 리케온 정원 주변을 함께 거닐며 이루어졌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몸이 움직일 때 뇌가 더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후 우리 시대의 창의적 천재라 불리는 스티브 잡스는 가장 중요한 회의를 산책하면서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회의실도 화이트보드도 의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회의 내내 움직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윈스턴 처칠, 벤저민 프랭클린. 이 이름들은 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분야에 퍼져 있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창의적인 작업의 대부분을 서 있거나 움직이는 자세에서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 아닙니다. 몸과 뇌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록 과학적인 명칭은 몰랐을지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과 뇌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몸을 활성화할 때 당신은 곧 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의 뇌 스캔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추적한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많은 교사와 부모들이 믿는 것과 정반대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체육 시간을 줄이는 것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적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운동량이 적은 학생과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학생의 뇌를 비교했을 때 뇌 영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기억 형성의 중심인 벗, 히포캠퍼스와 사고 조절 및 행동 제어를 담당하는 기저, 바잘 강글리아의 크기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집단에서 눈에 띄게 더 컸습니다. 몇 퍼센트 수준의 미미한 차이가 아닙니다. 스캔 사진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크기만이 차이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활동적인 학생들은 집중력이 더 높았고 반응 속도가 빨랐으며 특히 ADHD나 기타 집중력 장애에 대한 자연적인 저항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즉, 운동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뇌의 물리적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걸까요? 운동이 뇌를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세 가지 이유. 이유일 때 몸과 뇌는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수세기 동안 서양 의학은 인간의 몸을 심장, 간, 폐, 신장 등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독립적인 기관들의 집합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고든 교수는 그 관점이 근본적으로 틀렸음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몸 안의 모든 생각, 감정, 그리고 내부 장기들은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같은 신호 체계를 공유하며 쉼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이 불안하기로 결정하기도 전에 심박수가 올라가고 손발이 차갑게 떨리며 위장이 조여오는 신체 반응이 먼저 나타납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 뇌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집중력과 사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통합된 연결 시스템의 증거입니다. 몸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움직이고 근육을 사용하고 두려움이 아닌 선택에 의해 심장이 더 빨리 뛸 때 뇌로 전달되는 신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살아있어.
그러면 뇌는 그 신호에 맞춰 최상의 상태로 응답합니다. 이후 이 운동은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과학계에서 불가능하다고 믿어왔던 사실입니다. 바로 성인의 뇌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주류 의견은 인간은 고정된 수의 뉴런을 가지고 태어나며 나이가 들수록 그 수가 줄어들기만 할 뿐 새로 만들 방법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운동을 할 때, 특히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며 복잡한 동작을 익힐 때, 즉, 뇌가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일련의 움직임을 처리하고 기억해야 할 때, 뇌에서는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과정, 신체 활동이 체내 줄기세포를 자극하여 신경 발생, 뉴로제네시스, 즉, 뇌 속에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억 담당 구역인 해마는 이 과정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과정,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고차원적 사고와 집중,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합니다. 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그 안의 뉴런들은 더 오래 살아남고 연결망은 더 촘촘해집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의 뇌가 성장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운동과 학습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활동입니다. 이후 3대 운동은 가장 강력한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며 숨이 가빠질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몸은 스트레스 상태와 매우 유사한 반응을 겪습니다. 하지만 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뇌는 몸이 손상되지 않도록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이 단백질의 주요 기능은 압박을 받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복구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가끔 BDNF를 뇌를 위한 비료라고 부릅니다. 기존 뉴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결망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뇌는 동기부여와 보상에 관여하는 도파민과 통증을 줄이고 상쾌함을 주는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격렬한 운동 후 몸은 녹초가 되어도 마음은 상쾌하고 가벼워지며 다음에 또 운동하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의지나 인내심 때문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실제 화학 반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운동을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실제 치료 도구인 셈입니다.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가 아닌 제 실제 삶의 경험담입니다. 2011년, 저는 3개월 시한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주거나 동정을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제가 경험한 신체 활동의 힘, 몸과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제 건강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 과정의 아주 큰 부분은 진지하고 꾸준한 신체 훈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특별하거나 비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뚱뚱했고 게을렀습니다. 책 읽기를 싫어했고 책상 근처에도 가기 싫어할 정도로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정과 모든 과학적 증명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의지나 정신적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몸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면 뇌가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뇌가 바뀌면 나머지 모든 것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한 건강 문제 그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 부족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심혈관 질환, 관절 문제,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들어왔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운동 부족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사고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오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기억의 중심인 해마는 충분한 자극이 없으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뉴런 사이의 연결망은 사용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뇌세포 보호 단백질인 BDNF 수치는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감소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마라톤을 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리고 자주 움직여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질문은 운동을 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내 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최상의 상태로 작동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헬스장도 복잡한 계획도 고강도의 시작도 필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간 녹지 환경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창의적 휴식 모드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생각의 소음을 줄이며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고 싶다면 새로운 동작을 배워야 하는 스포츠나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요가, 수영, 무술, 농구,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목이 아니라 뇌가 익숙하지 않은 일련의 움직임을 계속 처리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신경 발생,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유도하는 핵심입니다. 동기부여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기술의 도움을 받으세요. 걸음수, 거리, 칼로리를 측정해주는 스마트워치 하나만으로도 내일의 활동을 자신과의 작은 게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의 성취감은 큰 동력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으면서 가르친 건 강의실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잡스가 산책하며 회의를 한 건 회의실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빈치, 처칠, 프랭클린이 서서 일한 건 의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이 증명해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뇌와 몸은 하나라는 사실을요. 몸이 깨어날 때 뇌도 함께 깨어납니다. 몸이 마비될 때 뇌도 함께 마비됩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당신이 가만히 앉아있는 매일은 당신의 뇌가 필요한 자극 신호를 받지 못하는 날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매일은 오늘뿐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당신의 사고력과 기억력, 그리고 정신 건강에 투자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를 위한 간단한 도전, 매일 20분간 산책하기, 휴대폰을 보지 않고 팟캐스트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요. 그저 걷기만 하며 뇌가 자유롭게 배회하도록 두세요. 7일 동안 연속으로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나면 더 이상 누구의 설득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